이완섭 서산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린 충남 지역에는 곳곳에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호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도움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곱창 특화거리가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군은 특화거리가 제2의 예산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에서 그물 양육 작업 중이던 25톤 크레인이 해상에 있던 어선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자가 다리마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시장은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제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과 운산 한우 목장 산책로 조성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 110건 중 10%인 11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90%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불리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취임 당시 24%였던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1년 만에 54%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안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60%까지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공무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발걸음이 달라졌다, 서산시 행정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더 단축률 높이고 단축률만 높이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내용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그리고 빈틈없이 이 시장은 앞으로 추진할 역전 사업에 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먼저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애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입지가 선정된 신청사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입지와 연계해 올해 안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해 입지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2026년도나 돼야 최종적으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절차를 거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입지, 문화예술회관 입지 이런 것들 입지가 같이 이제 또 조만간에 다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해 뜨는 서산을 목표로 출범한 이완섭 서산시장. 남은 임기 서산공항 유치와 신청사 건립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지난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태안이 99mm로 가장 많았고 천안과 서산이 각각 94, 92mm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안과 서산에는 시간당 61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27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함께 홍성과 예산 등 충남 지역 곳곳에서 상가 침수와 토사 유출 등 2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예산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가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특화거리에는 예산시장에 이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조언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거리 내 매장 6곳은 백 대표가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돼지곱창과 구이와 전골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곱창거리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와 같이 했던 예산시장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삽교 곱창굴목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꼭 성공할 수 있는 제2의 예산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태안 신진항에서 그물 양육 작업 중이던 25톤 크레인이 해상에 있던 어선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이 유출돼 폭 5m, 길이 30m가량의 기름띠가 만들어졌으며 추락한 크레인은 8시간여 만에 인양됐습니다. 크레인 운전자가 다리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우천시 그물이 침수돼 크레인의 무게가 증가하므로 안전 하중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자주 먹는 보양식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중에 장어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많은 사람이 기력 회복에 좋고 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장어를 찾습니다. 장어! 이게 남자는 최고입니다. 그 가운데 은뜸은 고창 풍천장어라고 하는데 일반 장어랑 무엇이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풍천장어의 종은 뱀장어, 즉 민물장어인데 강에서 5년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떠납니다. 무려 3,000km나 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서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나온 실뱀장어는 다시 강으로 돌아와 우리 식탁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왜 장어 앞에 풍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풍천장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시각이 있고 전라북도 고창군의 고유 지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풍천은 풍수지리 용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 고창에 있다는 겁니다. 선운천이라고 하고 도솔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풍천이라고 불렀던 거죠. 과거에는 이 강이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출 동류하는 하천이 없거든요. 여기밖에는. 그리고 남출 북류하는 게 주진천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는 것, 여기를 우리는 풍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신재유 선생이 정리한 판소리 수군가에도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풍천장어 대령하고 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그 역사는 오래됐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풍천장어는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탱탱해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무분별한 포획과 환경 오염 등으로 자연상 풍천장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어, 즉 실뱀장어를 키우는 양식이 보편화됐습니다. 장어는 올 100% 다 자연에서 새끼를 잡아다가 육지에서 키우는다고 봐야 돼요. 길게는 2년, 작게는 1년 이렇게 키웁니다. 올해만 해도 올 1월 달에 한 5,000원 한 마리당. 우리가 먹는 장어는 양식이더라도 1kg에 7만 원이 넘는 고급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풍천장어. 이번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해 먹어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풀기가 어려운 이른바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방과 후 보충 지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교육이 강화돼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이 그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는 공교육 영역에서 교과 보충 지도를 늘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단계에 따른 수준별 강좌도 늘릴 예정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EBS나 온라인 클래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 보충 지도나 예체능 방과 후 같은 것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새로워질 게 없는 정책이고 더구나 실질적인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고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데 보충학습 지도 등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올해 5월 교원 7,000명을 대상으로 수업과 생활 지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은 결과 과도한 행정 업무를 꼽은 응답률이 19%를 기록해 교권 추락과 소송 부담 증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가 해야 한다고 요구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교사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채용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교사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천일염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천일염 풍기 현상과 관련해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불법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데요.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염전 생산과 식용 불가 소금 유통, 원산지 허위 표기 등입니다. 지난해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32개 업체에서 6,800여 톤의 소금이 생산된 바 있습니다.